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교남 김영만입니다. 자, 교남연수회 임서교실 중에 오늘은 예서 을령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많은 분량을 하면 좋지만은 조금 그래도 좀 자세히 하기 위해서 네 자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선 쓰는 걸 보시고, 그 다음에 한자 한자의 사형이 어떻게 생겼냐를 알아보고, 그리고 이제 그 운필법이나 이런 걸 또 쓰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그 이쪽 보이는 부분은 이제 원촌의 부라고 그래서 원래 크기의 그런 사이즈의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초학자들, 이제 비문에 이렇게 새겨져 있죠. 이제 초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또 확대 복사를 해서 크게 이제 확대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사람이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대놔서 그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가,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 원촌의 불을 보고 임소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. 자, 일단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? 이제 오늘 다룰 글자가 네 자인데 보면 가로획이 많아요. 그렇죠? 특히 예서에서 가로획이 많은 경우는 그 뭐 어떤 서체든 뭐 동일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점을 찍죠. 이렇게 간격, 이렇게 서로 떨어져야 되는 요 간격, 요거 이제 비슷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. 이렇게 너무 많이 벌려지게 되면은 글씨가 아래 위로 너무 커지고 방만해지니까 아, 책에는 넉넉하게 돼 있어서 내가 쓸 때 위에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아랫부분에 그 칸 안에서, 이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고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거나 그런 현상들 겪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가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하나씩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말씀 원자를 딱 놓고 보는데요. 옆에 이렇게 바짝 이렇게 책을 같이 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. 책이 만약에 조금 두껍고 불편하다 그러면 복사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요. 자,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대로 쓰면은 잘 될까요? 보이는 대로 쓰면 잘 안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. 자, 이제 제가 앞에 썼던 부분은 사실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맨 위에 점이 작긴 작아요. 근데 이거를 작게 써놨더니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.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이제 파책을 하는데, 파임을 하는데 이 중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. 자,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 보세요. 이렇게. 그래서 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보통 이제 그 기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붓을 놓고 붓을 다시 세워서 절필을 하고 여기 도출을 하는데, 보통 이제 그 단계를 지나면은 직필로 바로 이렇게 세워서 붓이 딱 쓰죠. 그렇죠? 이렇게 해서. 자,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쓰기가 훨씬 더 좋겠죠. 자, 중심은 딱 맞죠. 요 안으로 가운데 선에서 리듬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랬을 때 보면은 오른쪽이 굉장히 그 이쪽이 많이 떨어져 보이잖아요. 근데 실질적으로 딱 갖다가 재보면은 수평이 딱 맞습니다. 이거에 비례해서 이제 다음 획들이 나오는데 이제 간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똑같이 간격을 맞춰주시면 돼요. 요거보다 좀 더 길고 더 길죠. 자, 그러면 일정하게 나왔죠? 여기서 이제 입구를 봤을 때 입구가 여기 마지막 끝난 크기에 비해서 어떻게 생겼나를 한번 보시면 돼요. 잘못하면 너무 작아진다든가 나간다든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. 자, 살짝 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는
이렇게 나옴으로써 이쪽 빈 공간을 보완을 해준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맞춰놨죠. 보이는 것보다 너무 작게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작아져요. 그래서 조금 크게 쓴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는 게 써놨을 때 안정감을 훨씬 준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다음 나오는 글씨, 요게 조금 어려워요. 굉장히 이 약간 언밸런스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하고, 자, 회계 변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, 그렇죠? 직필로 딱 떨어지면서 이렇게 구사를 하시고요. 여기서는 현저하게 입구가 작습니다.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. 이렇게 빼고, 저 이만큼 뺐죠? 요 안에서,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가로의 마지막 가로의 안쪽에서 시작을 하고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? 좀 더 굵게. 그 다음에 요 획이 있죠.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죠. 여기까지. 보통 이 부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아요.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법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작은 획이라도 이렇게 해서 겉으로 모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굉장히 그 지면에서 꽉 이렇게 박히는 그런 효과를 누리니까 그러고 나서 글씨를 보면은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. 요건 필손을 요거 하고 요거부터 해도 되고요.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오겠습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다 있지만은 책에 보면 다 있죠.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? 자,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. 저는 닿지 않겠습니다. 이렇게 왔죠. 그리고 이 선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. 여기 이제 비문 자체를 보면은 수평에서 이렇게 쭉 곱으면 이 끝으로 곱으면 올라갔지만은 내가 쓸 때 그렇게 쓰게 되면은 글씨가 굉장히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의 양쪽으로 수평을 맞춰 쓰시는 게 훨씬 더 써놨을 때 안정감을 준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글서자 볼게요. 임서를 하는데 형임을 하는데 똑같이 하고 싶어. 그래서 똑같이 썼을 때 그 느낌이 안 나는 거 많이 느끼시죠? 이제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예요. 글서자를 봤을 때 보면 오른쪽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. 수평에서. 그럼 나도 똑같이 따라서 뚝 떨어지게 쓰면은 이쪽 부분이랑 공간이 여기 이제 이 안에 보면 까만 부분이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물론 모서를 하면은 똑같이 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임서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쓰면 됩니다. 자,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평으로 잡을게요. 그리고 위에 그 글서자가 위에 한 번 더 나오죠. 이런 경우에는 이 각이 다릅니다. 똑같은 자를 쓰더라도 쓸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죠. 여기서 머리 부분이 크면서 이렇게 가면서 가늘이 가늘어졌죠. 너무 강조 안 하면서 뺐어요. 여기까지 쓰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. 이 각도 이렇게 좀 서서 내려오느냐 완전히 꺾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리고 똑같은 자를 100번을 써서 100번을 똑같이 쓸 수가 없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. 자,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자, 여기서 이제 왜 여기부터 이렇게 했냐면 사실 살짝 내려왔어요. 이건 내려오게 써도 되고 안 내려오게 써도 돼요. 이런 경우에는 해놓은 다음에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에 아랫부분은 똑같은 부분이지만은 요 부분을 살짝 달리 했죠.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기서도 뿌리지 말고 안으로 걷어서 회봉하시는 게 좋아요.
이렇게. 그럼 간격이 거의 일정해졌을 거예요. 여기는 안 붙였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쓰면은 거의 비슷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. 보통 이제 그 을령비 할 때 이 파책 가로선으로 나오는 이 파인 부분이 굉장히 거의 교과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술을 배울 때 사신비를 먼저 배우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잘 구성돼 있다. 파책이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숭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산자를 어떻게 하냐. 매산자를 무지무지 크게 쓰셔야 돼요. 어느 정도? 거의 끝과 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지 않고서 이 가로액이 조금이라도 짧아지면은 모양이 좀 많이 좀 그 임서를 하는 과정에서도 멀어져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매산 따로 하고 여기 점 따로 찍으세요. 한 번에 내려가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요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보면 이렇게 서로 감싸 안았죠. 예, 그런 느낌. 자, 점이 이렇게 해서 찍어졌어요. 살짝 이렇게 그 굽어져 있죠. 수직으로 바로 가는 수평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길을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간격이 여기 나왔죠. 물론 여기는 쑥 빠져나왔으니까 좀 더 길게 해볼까요? 네. 쑥 빠져나왔으니까 여기는 시원하지만은 이만큼 간격을 잡으면 여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좀 바짝 좁혔어요.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액을 간격을 맞추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중심 개념 아시죠? 이 위에 글씨와 아래 글씨가 중심이 이렇게 맞게 쓰시는 게 좋죠. 훨씬 더 좋죠. 특히 작품할 때 보면은 중심 맞추는 거 어렵죠. 여러 글자 쓰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중심 개념 반드시 그 체크하시고요. 이것도 뭐 보면은 굵기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. 엄밀하게 따지면 가늘게 했다가 살짝 굵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힘을 빠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. 근데 굳이 여기까지는 뭐 안 하셔도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내려가셔도 무방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 여기 공간 있죠, 이쪽에 이 부분과 이 공간과 이 공간이 일단은 같아야 돼요. 여기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반대로 되고만 안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가면서 가늘어졌죠. 어디까지? 여기까지만 옵니다. 이것도 뿌리지 말고 안으로 이렇게 회봉하세요. 자, 여기서도 쿡 찍어서 자, 파임을 살짝 형상화해서 나온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랬을 때 이 간격을 비슷하게 잡자는 얘기죠. 예. 근데 이거 많이 떨어졌네 그러고서 또 실적으로 뚝 떨어뜨려 놓으면 이 밖으로 나가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기준으로 삼지만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대로 했을 때 내가 써놨을 때 이 느낌이 안 나는 거는 뭔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 수정해 가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게 임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형태를 임서하더라도 모서와 다르게 똑같이 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자의적인 해석을 조금씩 하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나름대로 그 글씨를 만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해서 내자를 알아봤습니다. 부디 저희 견합연수의 영상이 여러분들 서예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.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